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자, 바이오유럽 2023의 HLB 이제 결사와 더불어서 5개사가 이제 참여를 했고요. 자, 이렇게 많이 참여한 이유들은 해외 제약사와 더불어서 이제 미팅 요청이 증가되면서 이 캄넬리 주밥의 어떤 판건, 이 판매 관련되는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만, 자, 구체적인 어떤 이제 뭐 결과들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 이제 캄넬리 주밥 관련해서 공장 실사 단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먼저 살펴보면 어제 이제 오해 나왔던 기사들인데요. 리보세라닙 내년 결실 최종적인 FDA 이제 승인을 앞두고 투트랙으로 상업화 관련되는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죠. 그래서 프로세스 상에서 지금 중간중간 단계 특별하게 지금 뭐 이 자문단 뭐 미팅이라든지 뭐 Q&A 뭐 CRL 뭐 레타 같은 경우도 지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종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포드파 일정에 따라서 5월 달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 상태에서 투트랙으로 지금 엘라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도 이제 그 판매 면허 관련되는 부분이 16개 주였는데 몬타나 주가 추가되면서 17개로 이제 업데이트 되었던 부분들 이만큼 이제 투트랙으로 한다는 말은 HLB 입장에서는 이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이 FDA 승인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는 어떤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과정에서 지금 이제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맙의 이 공장 실사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FDA 이제 NDA 차트 플로우에 보시게 되면 NDA 신청을 이제 5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파일링 통과 관련되는 부분을 7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CDER에서 이제 리뷰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메디칼이라든지 뭐 파마콜로지라든지 케미스트리라든지 통계 관련되는 부분 바이오 파마 뭐 이 그 슈티칼 관련되는 뭐 바이올로지 여러 이제 리뷰 관련되는 부분들을 하고 이 리뷰 자체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뭐 받아들이느냐 요 밑에 보시게 되면 인스펙션 오브 이제 사이트 억스텝을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 단계에 이 자문단 회의 관련되는 이제 어드버저리 커미티 미팅 관련되는 부분이 미팅 위드 스폰서와 그러니까 엘레버 테라피틱스가 수시로 이제 필요하게 되면 뭐 자문단 관련되는 회의도 이제 하면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이제 몇 번을 통해서 보면 이제 중간 미드 사이클 미팅도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이 없죠. 그래서 원활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병용이니까 이제 리보세라닉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8월 달에 DP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인스펙션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원료의약품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캄넬리 주막 관련해서 항수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원료의약품 자체에서 FDA에 여러 번 이제 과거에도 이런 어떤 이제 뭐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요 일정 자체가 아직 이제 요 비즈니스 그 포스트 관련되는 부분 전화 인터뷰 내용이니까 요게 이제 시작되고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요 일정 자체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장 실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 이제 리뷰 관련되는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인스펙션 관련되는 사이트 관련되는 부분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 과정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라벨링 관련되는 리뷰 관련되는 부분까지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NDA 액션이라고 하는 말은 허가냐 뭐 안 되냐 뭐 요런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르게 일단은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는 이 관련되는 기사는 아직 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내나 뭐 연말 정도나 이제 내년 초 정도에 요 관련되는 어떤 이야기들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HLB가 이제
미드 사이클 미팅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문단 미팅 자체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피드백을 서로 이제 스폰서 엘레바 테라피틱스와 나누면서 하는데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순항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중국의 이제 준시바이오의 이 록토로지가 여기 이제 PD1 계열이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죠. 미국 FDA가 중국 기업의 신약의 허가를 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거는 좀 잘못된 보도고요. 이미 2019년도에 베이진사의 이제 브룬킨사가 FDA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작년도에 이제 원래 이제 중국 이제 레전드 바이오의 카티 관련되는 이제 카빅터도 FDA 허가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항암 라인으로서 이제 이야기는 있겠습니다만 요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동안 이제 그 중국계 이제 약물들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미중 갈등과 이제 임상의 어떤 데이터가 중국에 집중되면서 이런 영향들이 이제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그 중국 쪽 어떤 임상 데이터가 83%이기 때문에 한 20%는 넘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뭐 매번 HLB가 이야기하듯이 FDA가 협의해서 이제 17% 정도의 어떤 데이터로 충분하다 해서 허가를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문제가 뭐 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닌데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런 어떤 미중 갈등 속에서 작년도에 중국계 이제 면역 그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승인 뭐 대기라든지 CRL 레터를 받으면서 좀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들도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서제약의 이제 그 캄넬리주맙 이 공장 실사 단계가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 이 부분들이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라는 부분으로 비즈니스 포스트 보도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퍼드파 일정에 따라서 내년 5월 16일인데 이 준시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 12월 23일에 이제 여기도 퍼드파 일정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 코로나 관련으로 중국이 이제 현장 실사가 조금 이제 늦어지면서 이 거의 10개월 정도 딜레이 되어서 최근에 이제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장 실사라고 하는 것들은 현지 어떤 사정에 따라서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는 이 부분 때문에 승인들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뭐 엔데믹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전보다는 훨씬 완화되어서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도 8월 달에 이제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기존에 이제 승인받았던 간암 치료제 대비해서 이제 장점도 있는데 이제 단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케이티 켈리 교수가 계속 이야기한 이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약으로 이제 통제가 가능한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비즈니스 포스트 통화를 통해서 HLB 관계자는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 관련해서 FDA에서 신약 허가 받을 것을 거의 뭐 확신한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상업화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아있는 이 리뷰 관련되는 부분, 컨플릭트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현장 실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최종 결론에 좀 더 이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돼야 되고요. 수시로 사실 이제 어드바이저리 이제 커미티 미팅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최가 없이 진행된다면 좀 패스트하게 진행되는 거고 중간 단계에서 이제 어드바이저리 이제 커미티 미팅 자체가 이제 개최되면 조금 이제 시간들이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는 5월달보다는 훨씬 빠르게 결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죠. 이런 어떤 차원에서 이번 유럽의 뮌헨에서 이제 개최되었던 바이오 유럽 2023에서도 HLB 쪽이 이제 뭐 HLB뿐만 아니라 엘레바와 제약, 뭐 생명과 셀까지 참여하면서 최근에 이제 HLB 그룹의 어떤 위상 자체가 상당히 이전보다 많이 높아졌던 부분이죠. 그래서 캄넬리주맙의 어떤 유럽 판권 논의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해외 제약사들의 어떤 미칭 요청들이 계속 증가되었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14일, 15일에는 이번 이제 바이오유럽 관련해서 디지털 파트너링 행사가 또 진행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FDA 어떤 허가 관련된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유럽 판권 관련되는 부분들도 조만간 뭐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은 좀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뭐 주가가 이제 시장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 못하는 어떤 뭐 결정적인 뭐 이유라고 보게 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이제 매파적인 어떤 의견들을 좀 개진을 했습니다. 자, 11월 FOMC 이후에 최근에 이제 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제 올라가면서 기준금리 관련되는 부분은 굳이 안 올려도 된다 이런 옵션적인 이야기를 했다가 여전히 이제 리스트릭티브 하지만 키핑 옵션 오픈되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긴축 관련되는 팔리시를 좀 더 심하게 좀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하면서 여전히 이제 협상 테이블 관련돼서 금리 인상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IMF 연설에서 이제 나타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최근에 특히 이제 공매도 금주와 더불어서 2차전지 종목들하고 이제 연동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도 이 흐름들을 타면서 갭다운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2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갭다운 양봉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봉을 보면 이제 35,500원 정도까지 해서 3만원대 라인은 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한 33,350원대 정도 유지하고 있죠. 자,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쪽은 일단 어제와 다르게 일단은 매수의 유입들이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결국 양봉의 이 시가 흐름들을 어제 깨고 난 다음에 20일 이평 지지까지 다시 내려가면서 결국은 이 갭을 메꾸는 흐름까지 내려갔는데요. 자, 이 단기 추세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이 어제 나왔던 원봉을 얼마만큼 좀 줄여주느냐가 오늘 HLB 주가 흐름에서 일단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